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평론계의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윤석열 정부가 첫 특사를 단행했죠,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면은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관심을 끌었던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아마 지지율 때문인지 이번엔 정치인 사면은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경제 민생에 집중한다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만 복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권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목소리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국민들하고 회사 직원들한테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아직 남은 재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 어떻게 하실지. 네. 송범 부장님. 네. 예. 복권된 이재용 부회장 네.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 얘기만 간단히 하고서는 더 이상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하질 않았어요. 본인은 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후속 보도 자료는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입장이 어쨌든 뭐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 그 같은 취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복권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거기다 주력을 하겠죠. 뭐 경영 활동에 그동안 5년 취업 제한을 받아서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았는데 오늘 복권이 됐습니다. 사면이 아니고 복권인 이유는 이미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작년 강복절에 가석방으로 나오고 나서 형기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면이 아니고 복권만 된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취업 제한이 5년이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투자나 이 고용 확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행을 하는 그 절차가 남았고 또 어떤 공격적인 M&A까지 적극적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 이게 있습니다. 지금 복권된 것은 사면을 이미 지났고 복권된 것은 국정농단 사건만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그 부회장은 다른 재판도 몇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인수합병 과정의 문제라든가 뭐 고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관련해서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사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5글자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치인이 배제된 배경은 송범 원장님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지지율 때문이죠. 그 취임 초에는 그 일정 부분 지지율이 나올 때만 해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도어 스태핑 아침에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전직 대통령이 뭐 20몇 년 수감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15 그 사면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대 여론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깎아 먹을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국민통합 차원 이렇게 하면서 사면을 하겠지만 지금 깎아 먹을 지지율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게 되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같이 사면하지 않으면은 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데 또 국제 경제도 어려우니까 일단 경제와 민생에 주력한다는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죠. 네. 더 이상 깎아먹을 지지율이 없다. 참 인상적인 이 분석인 것 같고요.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오늘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더 먼저 바닥을 쳤다라고 송범 원장은 평가를 하는데 지지율 얘기 좀 이따 더 확인할 건데 지지율에 득이 될까요? 저는 바닥을 쳤다고 보지 않고요. 일단 그 지지율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반등은 가능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원인이 사면 문제와 연관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무능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면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큰 어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1, 2%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사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송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재용 그 부회장 사면이 상징적인데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기업인들도 많이 환영을 하지만은 또 일부에서 반대하는 쪽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좀 고착화 되는 그런 그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를 하면 거의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권 초기에 어떻게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대형 이슈를 막 터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취임 100일차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때 83%를 기록했어요. 금융실명제 뭐 예, 하나의 초반부터 척결. 금융실명제 또 하나의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몰고 가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네. 이런 사면 정도로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진윤명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2주 조사에서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긍정 응답이 지난주 조사는 24%였거든요. 1% 올랐습니다. 25% 국정운행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긍정이 25%, 부정은 66%로 지난 조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 긍정 응답이 올랐고 부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송범 부장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등의 기미가 있을 때마다 뭐 한 가지 사건이 터져요. 한 100일째지만은 네. 제일 처음에 반등 기미가 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네, 내부 문자. 총질. 그래서 확 떨어졌거든요. 두 번째 또 그때도 갤럽 기준으로 추락세가 멈추고 1%가 올라갔을 때예요. 두 번째 또 반등 기미가 약간 있었는데 박순애 장관이 치약 연령 5세 이것으로 또 파동이 일어나서 멈췄는데 이번에 오늘도 갤럽은 1%라도 올랐잖아요. 멈췄는데 김성원 의원 그 추해 대책을 한다고 네. 가가지고 봉산 쪽 한다고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또 이게 또 반등을 멈추게 할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호 전 국민의힘 고문에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면 본인에 대한 사면은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시점이 오늘 사면 발표가 되고가 나서가 아니고 사면에 포함 안 됐다는 것을 발표되고가 나서가 아니고 그제 아침입니다. 그저께 아침에요. 그저께 아침. 그때만 해도 이 사면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 이명박 그리고 김경수를 배제한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에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대승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나 자신보다는 국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전국 안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재호 전 의원에게 했다고 전해진 거죠. 예. 자, 최 교수님 오늘 사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인 사면이 또 행정제재 감면 이런 것들이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환영 의견을 밝혔고요. 반대로 이제 야당들은 전부 다 이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상호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들도 포함했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유독 정치만 제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예. 정의당은 돈 앞에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단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번 사면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글자로 의견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귀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심을 읽어 세상 불공평 지지율 사면 재벌 껴안기 살 궁리하네 상반된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했다 잘했다 지지율 복구
저희는 언제든지 다양한 입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망언을 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결국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목소리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다만 수해 복구에 나선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지 않아 주시길 국민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이 지역구가 경기도 동두천 연천이더라고요. 네. 오전 11시에 이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리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어요. 이것도 좀 수습책이 될까 저는 싶은데 그 시간에 김성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시간에 동두천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있었어요. 어제 말이죠. 그 상황에서 특히 그 신림동 최모녀 사건 참국으로 예. 국민들이 전부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 시점에 또 비대위 첫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뭐 그 기자회견을 해서 뭐 사과한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예결위 간사를 내려놓겠다. 이것은 그 전혀 이 수습책이 되지가 않아요. 예. 이것보다 더 강하게 심지어 뭐 탈당을 요구하는 쪽도 있고 국회의원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탈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이 어떤 그 허점을 그 결점이 되는 이런 그 행동이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참담한 심정이다. 윤리 절차를 밟겠다 했지만 어제까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어요. 어제만 해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주영 비대위원장이 걸어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네. 좀 껴안는 그리고-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자꾸 조그만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큰 것을 보라. 기자들도 어디 놀러 가면은 이런 모습 가끔가다 안 보이는데 그런 거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수할 뭐 수 있는 이런 것 아니냐 뜻이었어요. 이렇게 네. 했는데 이게 상황이 상당히 어젯밤 오늘 아침 사이에 좋지 않으니까 윤리위 이야기가 나는데 윤리위로도 이 수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놀러 간 자리도 아니고 이 막중한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런 실언이었는데요. 자, 최진명 교수님. 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권성동 대표 태도를 지적하더라고요. 활짝 웃는 모습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처음에 활짝 웃는 모습에 사진이 찍혔고 이 이제 그 김성원이 발언할 당시에는 옆에 서 있었어요. 네. 근데 먼 산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미자 의원은 옆에서 옆에 손을 팔뚝을 살짝 때렸죠. 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제지하는 모습이 보였고. 근데 권성동은 제대로 제지를 안 했다는 거죠. 원내대표가 되는 분이 왜 제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원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서 말을 끊든지 뭐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제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송권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망발 중에 망발이에요. 아니 수해 복구를 도우러 간 현장입니다. 거기 수해를 당한 분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는 못할 망정 비가 왔으면 좋겠다니요. 그분들 입장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 수해를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오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 그것도 앞에 솔직히란 말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장난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장난기입니까?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사진 잘 나오게. 그러니까 자기 총선에 삼선하려고 좋은 사진 뭐 좀 멋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로 뭐 홍보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어떻게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지 또 주호영 원내대표 그 비대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장난기란 말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신들 놀러 가서 다 찍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자, 송국근 본부장님. 최근 국민의힘 수해 대응 상황 보면요. 대통령실이나 당이 이 실수와 실언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왜 이러는지 또 해법은 없나요? 해법은 있죠. 사람을 바꿔야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저번에 박순애 부총리를 전격 경질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각이든 대통령실이든 또 지금 여당이야. 지금 여당이 스스로 어떤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성이 되는 그 상황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 그리고 이 내각인데
내가가 뭐 인사청문회 때문에 최소화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또 특히 이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오는데 왜 그렇게 저기 퇴근을 했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대응이 그렇죠. 나오면은 그때는 차라리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무너지죠. 그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이 대통령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세 단계 매뉴 그 경고 중에서 경계 발령 중에서 그 2단계였다. 2단계 매뉴얼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그 민심이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인적 쇄신이 절대 필요하다고. 예, 하면 이제 대통령실과 내각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이 자리를 가장 먼저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실로 치자면?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비서실장. 예,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장이 이 이명박 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고 계속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서 상당히 좀 느리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장을 교체를 하면은 이 수석 비서관들 이상은 전원 일괄 사표를 내면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별 수료를 하는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올린 그 SNS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사진이 뭐냐면 무너져진 건물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2층짜리 주택이 무너지는 듯한 건물. 네, 건물. 그런데 현수막이 걸렸는데 현수막 내용이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예, 맞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상징한다고 보여요. 이 글 자체가.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건물을 국민의힘으로 상징하고 정상 영업합니다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네. 쌓는 건 2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힘 지지를 올려놨더니 2주 만에 무너뜨렸다. 본인의 공을 앞세우면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암시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손보은 부장님, 이준석 대표 내일 기자회견 하는데 내일 어떤 말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까? 일각의 전망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할까요?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안 하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당연히 묻겠죠.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저는 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네. 결심을 했다. 왜 그러냐면은 내부 총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심한 인식이 한심하다 이 이야기까지 대통령에게 했으면은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다는 뭐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이야기가 예상되냐 하면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그 국민에게 하는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상황이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 뭐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도 하시고요. 예. 유일하게 아는 겁니다. 봉보로봉 교수님은 이 영화 아시죠? 제목만 들어요. 네. 보진 않았고요. 네. 제목만 알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가 16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던데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까? 예, 일단 그 비대위가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인데 네. 그중에서 3명이 당연직이에요. 지금 조영 위원장은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당연직인데 이 사람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또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도 있는데 네. 나머지 6명은 원내 그 국회의원 3명 그러니까 당 안에 사람 3명 외부인사 3명을 하는데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데 당권 주자에게 가서 줄을 서야지 거기서 당권을 잡으면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이 또 보장이 되는데 오. 이 비대위에서 일하면 그걸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런 예. 이야기가 벌써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죠. 그렇군요. 예. 자,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은 여전히 당원 80조 개정 이 논란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그 당원 80조 개정이 이재명 의원을 구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논란과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민주당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기소만 됐을 경우에 당무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재명 의원 한 사람에 해당된 문제냐 사무처 당직자 모두에게 해당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당을 검찰의 손에 맡기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면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글자 의견 받아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별 도움 안 됨. 돈이 최고네. 뭐가 중요한디? 지금 이럴 때 법 위에 삼성. 왕놀이 그만. 조급한 정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 지당한 결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도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늘 사면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역시 5글자로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잘못된 결정. 봉 교수님, 땡벌인데 톡 쏘는 맛이 없어요. 땡벌답지가 않다 그러네요. AI가. 헤어질 결심 패러디한 겁니까 지금? 네. 이어서 미스터 송 해주세요. 3, 2, 1. 좀 아쉽지만 점점점. 대로군. 예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군.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